안녕하십니까, 농부 놀이터입니다. 오늘은 감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구독자분들 중에 감 농사를 많이 지으신 분이 계시는데 감에 대한 얘기를 좀 해달라 해서 감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해드릴까 합니다. 자, 감나무가 이렇게 있습니다. 감나무는 지금 우리 청도군에서는 감이 굉장히 많습니다. 반씨가 되게 많은데 나무 수령을 보면 이렇게 키웠어요. 나무가 이렇게 곱게 가고 이렇게 갑니다. 감나무가 밑에서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렇게 수령이 이렇게 길게 이렇게 뻗어 있습니다. 감나무는 햇빛을 좋아하기 때문에 햇빛을 많이 받기 위해서 이렇게 장가지들이 이렇게 많이 내죠. 왜냐면은 광합성 작용도 해야 되고 또 밤이 되면은 거꾸로 탄소 정화작용을 해야 되니까 자꾸 이렇게 크죠. 그 시골에 가보면은 특히 청도의 감나무들은 대체로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감나무 수령이 이렇게 잡혀 있어요. 그래서 그 청도군에는 수고 낮추기, 감나무 높이를 낮추기 위해서 여러 사업을 하면서 뭐 오면은 단방 잘 끊어버리고 이렇게 하는 사업을 하죠. 근데 감나무가 원래 이게 정상인 감나무예요, 사실은. 옛날 어릴 때 보면은 여기 감나무 밑에다가 어른들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께서는 감나무 밑에 아깝다 해서 여기다 야채를 막 심었어요. 채소를 심고 뭐 심다 보니까 여기 위에 나오는 가지들을 다 잘라버려요. 그래서 이 높이가 굉장히 높습니다. 밑에는 밭작물을 키우다 보니까 나무 높이가 자꾸만 높아가는 거죠. 근데 감나무에서는 지가 잘 알아서 큰 거예요. 감나무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90도에서 60도 사이의 나무들은 아주 잘 자란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얘는 90도에서 가지가 60도로 잘 크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는 나이가 고령화되고 생산성이 둔화되니까 자꾸 낮추자 하는 거예요. 또 생산도 극대화되고 과잉 생산되다 보니까 수량을 줄이기 위해서 수고를 낮추는 방법을 우리 지자체에서 하는 거죠. 근데 감나무 습성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감나무는 가지는 딱딱한 데 비해서 나무는 약해요. 그래서 어른들이 사다리를 걸고 올라가서 이 높은 감을 따다 보면은 떨어져요. 낙상 사고가 많이 나서 돌아가시는 분도 계시고 팔다리가 부러져서 갖고는 일도 못 하셔서 겨울 내내 병원 신세에서 병원 농사새가 빠지게 지어봐야 병원에서 다 갖고 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 거죠. 저는 오늘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나무가 이렇게 두 가지 복숭아 나무를 키우듯이 주지를 2번 주지, 3번 주지를 나눠서 이 가지만 키우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관점입니다. 감나무의 습성은 잘 이해하시다시피 이 감나무를 심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감나무 심을 때도 감나무가 해거리를 하고 감꽃이 떨어지는 이유는 질소질이 많거나 수분이 많을 때 꽃들이 현상이 일어납니다. 꽃이 피고는 꽃이 다 떨어져 버려요. 어떤 분은 이게 걸어 많이 버리거나 질소를 과다하게 시비를 해버리면 꽃들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얘기를 이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적절한 감나무의 성량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1차적으로 한 방법을 보겠습니다. 자꾸 높아지니까 수고를 낮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점차적으로 수고를 낮춰줘야 돼요. 단방에 이렇게 탁 잘라버리면 안 돼요. 수고를 낮춘다 해서 여기까지 잘라버리고 수고를 낮춰버리면 여기가 엉망이 돼버려요. 막 솔직히 가지가 막 터지고 난리가 나버립니다. 이럴 경우에는
감나무의 수고를 낮추려고 그러면 점정적으로 수고를 낮춰주셔야 돼요. 1차적으로는 요 가지들 있죠. 요 가지들. 네, 요 가지를 앞으로 계속 야무지게 키우고 싶은데 수고를 낮춰서 그러면은 1차적으로는 요 가지가 여기 주지들보다 좀 가까이 있는 가지부터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요 1년 차 때는 이 가지를 정리해 줍니다. 그리고는 그러면 햇빛이 여기까지 골고루 잘 들어오겠죠. 여기는 약간 격차가 있으니까 햇빛이 좀 조금은 더 들어오겠죠. 그리고 2년 차 때는 요 가지를 정리합니다. 2년 차 때. 3년 차 때 여기를 잘라요. 3년 차 때 이걸 꺼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햇빛이 골고루 잘 들어오게 하기 위함이거든요. 햇빛이 죄송합니다. 햇빛이 잘 들어오게 하는 이유는요, 햇빛이 골고루 잘 들어와야지 꽃눈 분화가 잘 됩니다. 꽃눈 분화. 햇빛이 잘 들어오면, 햇빛이 잘 들어오게 하는 거는 햇빛이 적어도 그늘을 조금 마련해 주는 게 좋은데 햇빛 30% 이상 올라와 줘야 돼요. 그러면은 꽃눈이 분화가 잘 됩니다. 또 자마 형성이 잘 됩니다. 자마라는 거는 이게 정리를 했을 때 햇빛이 들어오면 여기다가 가지가 막 돋아나요. 더더욱이나 감나무는 자마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자마가 이렇게 막 튀어요, 가지가. 그럼 여기서 골고루 가지들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본 주지에 낮은 가지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햇빛을 잘 들어오게 해서 앞으로는 감나무는 진녕 같은 데 가보면요, 감나무 수고가 복숭아 가지처럼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이본 주지로 낮게 키웁니다. 낮게. 여기가 2m 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낮게 이렇게 키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로 잡아주시고, 밑에는 이제 농작물을 재배하지 않으니까, 요즘은 과수농사를 하시는 분은 재배하지 않으니까 2본 주지로 해서 또는 3본 주지로 해서 낮게 복숭아처럼 그렇게 키워요. 또 단초 전정을 하는 거죠. 이렇게 앞으로는 수고를 낮춰주시는 방법이 앞으로는 옳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가을오기에 얘네들이 제일 문제가 꽃들이거든요. 꽃들이 현상 또는 화진 현상이라고 그러잖아요. 화진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질소가 많으면은, 그러면은 또 수분이 많으면은 꽃들 현상이 일어납니다. 꽃이 많이 와서도 떨어집니다. 이럴 경우는 어떻게 방지를 하느냐 하면은, 가을에서 겨울을 넘어가는 이 사이에 여기다가 석회를 미리 뿌려줍니다. 석회를 주는 이유는, 석회의 역할이 뭡니까? 알칼리를 만들어주는 거죠. 질소가 과하다 하면은 꽃들 현상이 일어난다 그랬죠. 수분이 많이 오면은 꽃들 현상이 있다 그랬죠. 그 대신 이게 배수 관리를 잘 해줘야 됩니다. 모든 거는 물 관리예요. 물 관리. 그리고 배수 관리를 잘 해주고, 석회질로 중성화 시켜주고, 알칼리성을 만들어주고, 꽃이 많이 왔을 때는 비료를 하면 안 됩니다. 어른들은 여기다 계속 비료를 하시는데 자꾸 비료를 하시거든요. 비료를 하지 마시고, 꽃이 적게 왔을 때 이제 질소 비료를 해주시는 거예요. 추가 추비를 해주시는 거죠. 이해하셨죠? 수분 관리는 둘째 치더라도 꽃이 많이 왔을 때는 비료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 사전에 추비를 하지 마시고, 꽃이 적게 왔을 때는 질소 비료를 해주시고, 마그네슘이라든지 고토를 넣어주셔야 해주시고, 붕소를 넣어줘서 꽃들 현상을 막아주셔야 돼요. 붕소 역할이
그에 관한 메커니즘을 잡아주는 역할이 꽃들의 현상을 잡아주고 꽃이 활짝이 이렇게 주는 부분을 하는 역할이 붕소 역할이니까 마그네슘의 광합성을 충실해 주시고 꽃들의 현상을 막아줘야 되는 일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나무 잎이 옛날에 감나무 잎이 있잖아요. 감나무 잎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 잎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거 잠시만요. 감나무 잎이요.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생겼거든요. 감나무 잎이. 이렇게 생겼는데, 잎이 활짝 이렇게 펼쳐 있으면은, 나무가 이렇게 손바닥처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으면은 수분이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감나무 잎이 살짝 이렇게 오므라져 있을 때 있어요. 이렇게 돼 있을 때, 이렇게 감나무 잎이 이렇게 돼 있어요. 너무 쪼그러지는 거 말고요. 살짝 이렇게 살짝 말린 듯한 느낌 날 때가 수분이 적절하다는 얘기예요. 감나무 잎을 보고 수분 조절을 하셔야 돼요. 그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감나무가 이렇게 여름에 태양열이 장렬했을 때 잎이 펼쳐졌다 그러면은 수분이 부족하다. 잎이 이렇게 오그라지면서 이렇게 살짝 골고기지면서 이렇게 말려있다 하면은 수분이 적절하다는 거예요. 요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분 조절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감나무 전정하는 방법을 어떻게 했느냐 얘기를 해드릴게요.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감나무를 전지를 할 때 수고를 낮췄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감나무가 형성이 감나무는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 가지가 감나무 가지가 이제 부주지가 있다 쳐요. 물론 여기다 주지가 있고 있다 칩시다. 장가지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붓펜이 좀 굵은 게 있으면 좋은데 붓펜이 굵은 게 없어서 이해하세요. 이렇게 그냥 짧게 그릴게요. 가지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다 칩시다. 여기에 작년에 감을 따먹은 가지가 있을 거예요. 감이 이렇게 감이 열렸던 자리예요. 감을 이렇게 달았다 칩시다. 감을 달았어요. 이럴 때 전지를 어떻게 하냐면요. 애초에 감을 이렇게 딸 때 이게 긴 장대기에 가위가 달려있는 전정 가위가 달려있는 거 있죠. 딸 때도 중요합니다. 딸 때 전정을 같이 하면 좋은데 만약에 손으로 땄다고 가정했을 때 감이 열린 가지 여기 위치 있죠. 감 꼭지가 보일 거예요. 아니면 따지를 못했거나 낙과했거나 간에 해거리가 중요한데요. 감 열린 가지 있죠. 요 위로는 전 단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감 열린 가지 위쪽으로는 감꽃이 있거나 감이 열리더라도 낙과할 염려가 굉장히 많습니다.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낙과할 률이. 그러니까 전지할 때는 감꼭지 여부부터 다 날려주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감꼭지 있는 부분이 있죠. 날려주시고 여기 위에는 감을 다 버려주십시오. 정리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해거리가 심해요. 여기도 이렇게 감꼭지 있는 부분을 다 잘라주세요. 여기는 감꼭지가 있었잖아요. 여기 잘라주시고 여기는 아예 이렇게 잘라주시면 낫겠죠. 여기 감을 달아야 되니까. 아니면 여기 잘라도 상관없어요. 왜냐면은 자마가 좋으니까 감나무는 여기 잘라주시라는 거죠. 이렇게 전지를 해주시면은 나중에는 착과를 어디에 하냐면은 여기다 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그러면은 얘네들이 감이 더 충실하고 해거리를 하지 않아요. 해거리.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면 수확량하고
수확량하고 통행되는 거니까. 그래서 최대한 가지는 옛날 가지, 그러니까 감이 열렸던 열린 가지는 정리해 준다는 생각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감을 장가지가 많아야 돼요. 장가지. 감은 장가지가 많아야 돼요. 감은 자마가 있어서 막 터질 거예요. 여기서 막 가지가 시간이 지나면은 얘는 햇빛만 잘 들어오면은 조건이 있습니다. 햇빛이 골고루 잘 들어오게 하면은 30% 이상 햇빛이 덜 들어온다 하면은 자마가 있어서 햇빛이 받는 데서 가지가 막 터져요. 그래서 햇빛이 골고루 잘 들어오게 하는 조건이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장가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수확량을 극대시킬 수 있다. 장가지가 많이 나오게. 그러면 햇빛이 잘 들어오게 해야 되죠. 그래서 수고를 낮추고 가지를 2번 주지로 이렇게 3번 주지로 이렇게 잡아서 햇빛이 골고루하게 들어오게 하게 하는 방법이 가장 나무를 잘 키우는 방법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걸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해거리를 방지하는 방법과 장가지를 많이 하려고 그러면 햇빛이 잘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감나무가 튼튼하면 튼튼할수록 병충해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해주시고 감이 많이 왔다 그럴 때 감이 많이 올 때는 이거를 감을 솎아서 효소를 만들어서 계속 이 나무에다가 주기적으로 줘버리세요. 감나무에다가 주기적으로 줘버리면은 감이 더 이 영양분을 자양분을 받고 더 잘 커집니다. 그러니까 솎은 떫은 감을 효소로 담아서 버리지는 마시라는 거죠. 이거 비료가 될 거니까 제일 좋은 비료. 그리고 병충해를 말씀을 드릴게요. 병충해는 크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감나무 병충해는 제일 무서운 병이 탄저병이에요. 탄저병이 있는데 탄저병이 가장 문제인 거는 거기 보면 감나무가 감이 맺히면은 감이 이렇게 있으면은 점박이가 있죠. 점이 점점점 커지는 거죠. 근데 사실상 감나무가 있을 때 감꽃이 있을 때 점박이는 이미 5월경에 이미 탄저균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크면서 점점 점이 커지죠. 같이 커집니다. 탄저병이 5월부터 이게 발병을 하는데 온도가 25도 내외 때 그리고 비가 많이 오는 습도가 많을 때가 탄저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러면 미리 5월에서 6월 사이 그리고 습도가 많은 비가 많이 오는 때 그러니까 8월에서 9월 사이에 집중 방제를 해주시면 탄저병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흑색 반점병이라고 하는데 탄저병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어릴 때부터 아예 다 표시가 나니까 그러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둥근무늬병, 낙엽병이라고 그러는데 둥근무늬 낙엽병, 낙엽이 그 나뭇잎에다가 둥근 점이 막 박혀요. 그래서 이렇게 빨리 조기에 낙엽이 져버리고 낙과해버리는 거거든요. 나무에 나뭇잎이 없으면은 생산량이 할 수 있는 공장이 없어지는 거예요. 공장이 없는데 어떻게 감을 더 이렇게 충실하게 키우겠습니까? 이 둥근무늬 낙엽병도 이거 바이러스병이거든요. 세균병입니다. 탄저병도 마찬가지. 이거는 8월달, 9월달에 습도가 많을 때.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병이 그러니까 5월, 7월달에 낙엽 있잖아요. 떨어진 낙엽을 철저하게 태워주거나 버려줘야 돼요. 그리고 이게 둥근무늬 낙엽병은 비료가 부족할 때 발생을 많이 합니다. 그래 적절한 시비를 해주셔야 되고 사전에 어떤 일이 있어야 되냐면은 이 나무에다가 나무 껍질에 있잖아요. 나무 껍질을 다 벗기세요. 요즘은 농업기술센터에 가보시면은 나무 껍질을 벗기는 박피기가 물로 쏴서 박피하는 게 있어요. 센 물로 팍 쏴면 나무 껍질 확 벗겨지거든요. 그러면 벗겨지면은 이 낙엽하고 이거를 긁어서 태우면 제일 좋은데 화재 위험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다가 이제 황소독을 할 때 3월달 되면은 4월달 이제 황소독을 할 거 아닙니까? 황소독을 할 때 좀 진하게 해서 나무까지 다 뿌리면서 밭 전체를 다 황소독해 주시면은 많이 줄어듭니다.
탄저병, 둥근무늬 낙엽병은 바이러스균이기 때문에 그만큼 줄일 수 있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은 감나무 그 숯의 수고를 낮추는 방법과 그리고 해결이 하지 않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전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을 말씀을 드렸어요. 좀 아울러서 병충해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이제 나중에는 실습을 통해서 보여줄 텐데 더 나아가서 병충해를 어떻게 방지하는지 또 그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했지만은 이제 벌레들 같은 거 어떻게 잡는 조개 잡는지에 대해서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루하루 농업을 할 때 배움이 당해되고 계속 이어갈 수 있는 농부 놀이터가 될 수 있도록 부단히 연구하고 전달하는 농부 놀이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